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주간식 공부 생각보다 힘드시죠?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참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따실 자격증이에요. 그죠? 살림기사 자격증, 살림기사, 살림산업기사, 어쨌든 따실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꾸준히 반복해서 시험 합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예. 여행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공부라는 게 여행 같은 거예요. 이제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걸 배우죠, 그죠? 올 때는 이제 반복 학습을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살림 기사를 향한 살림기사 자격증을 향한 여행길에 제가 좀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가르쳐 드린다 이런 거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공부한다. 저도 계속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요, 익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조금씩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알고 시작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한 도전이죠. 처음 영상의 화질이나 편집 정도, 또 지금 영상의 그 화질, 또 이제 뭐 편집의 품질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편집하고 동영상 찍는 거를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가면서 역할을 나눠서 이제 그 역할을 나눠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배운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림 기사 공부를 하면서 아마 조금씩 배우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꼭 자격증을 획득해야지 배우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 또 과거에 했던 일도 조금 개선해 나가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도 만들고 내가 과거에 했던 일도 개선해 나가는, 그 모두가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측량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낯선 부분이에요. 주로 이제 토목이나 건축과에서 배우게 되고요. 토목학과나 토목공학과나 이제 건축공학과에서 배우게 되는데, 토목공학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 상세하게 배우죠. 기본적으로는 뭐 어쨌든 이 측량이라는 것 자체가 제 이름이 김정호죠. 과거에 이제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그 고산자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고 다녔던 일이 뭐냐면 지도를 만드셨죠. 지도를 만드셨는데, 지도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측천, 하늘을 재고 양지, 땅을 재는 거예요. 그 측량이라는 게 측천, 양지, 하늘을 재고 땅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그래서 그 길이, 높이, 폭,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경도, 위도, 고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분이 일일이 다 전국을 다 쟀을까요? 필요한 만큼만 쟀겠죠, 그죠? 그 정밀도에 맞도록 그 부분 지도를 만들고, 그렇게 땅을 잴 때 다 일일이 다 줄자 가지고 쟀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지도나 축척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괜찮죠. 이게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빨리 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측량의 목적에 맞는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밀도나 이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량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또 살림에서는 어쨌든 경도, 위도, 고도를 표시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니까 형상, 위치, 높이에 대한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형상의 기준, 이것은 지구의 모양, 동그란 모양을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위치는 우리가 위도, 경도,
사실은 위치는 그 높이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 어떤 경도와 위도는 지구에서 일단 북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게 되고 이 경도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리로부터 이제 180도 이제 날짜 변경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수면에 우리가 높이의 기준은 바다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왜 변하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의 형상도 변하고 있고요. 위도와 고도도 사실 그 점 하나하나에 되면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변하지 않는 사실 그 하나를 진리라고 하죠.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종교에서는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측량의 오차. 요거는 잘 봐두시고요. 관측값. 우리가 정확한 참값은 없어요. 여기 참값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종교에서 진리가 존재한다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종교에서는 진리가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참값은 없지요. 그래서 최하값이라는 말로 쓰고요. 관측값은 기계로 측정한 값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GPS 측량 이렇게 얘기하는 게 GNSS 측량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 이것을 적용해서 나라별로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위성 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요거는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필수 암기 사항이고 기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적 측정하는 방법, 최적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요 등고선법, 그다음에 사각형 구형 주체법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뒤에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산림 사업 대상에 따른 분류, 자 이렇게 된 분류는 뭐냐면 산림 측량학. 이게 이제 향문사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칼라판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 강원대에 이제 재직하고 계신 차두송 교수님 그리고 이제 퇴직하신 정근우 교수님, 임도와 사방의 권위자시죠.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게 펴낸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아주 그냥 요약해서 한 방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 임도 측량에서는 뭘 써요? 주로 중심선 측량을 쓰죠. 그리고 종단 측량, 횡단 측량 다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내용은 없어요. 아까 그 기술사 시험에 나올 내용, 면적 측정 방법 정도나 나오고, 자, 수준 측량,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레벨 측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외워야 되는 것, 이 부분, 기계고, 후시, 전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책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과 이제 공고에서 거의 그 몇 학기를 한 두 학기 정도, 한 1년 정도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측량, 그 토목공학과나 이런 데서도 측량을 거의 학점으로 하면 15학점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사진 측량, 수준 측량, 기타 등등 근데 우리는 지금 레벨 측량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레벨은 엄청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망원경이 어디예요? 이 망원경이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저반 렌즈와 사물을 보는 대물 렌즈가 완전히 수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뺑뺑이 돌리는 삼각대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은 높이를 잴 수 있는 기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죠. 이 부분은 이해가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수준 측량 야장기법은 기고식만 있다. 이렇게 아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승광식과 고차식도 있는데 기고식만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고
기술사 시험, 기사 시험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안 나올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한번. 자, 야장기입법 요거 이해하셔야 되죠. 이번 시간에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그림을 상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기계의 높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A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A점을 기지점, 이미 알고 있는 점, 그래서 기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지점이 보통 10m, 10.0m 또는 30m 이렇게 주어지는데 보통 10m짜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레벨의 높이는 처음 세울 때는 알 수 없죠. 일단 기지점하고 근처에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한 3, 40m, 4, 50m 이렇게 떨어져서 세워도 되고 100m, 150m 떨어져서 세워도 됩니다. 보이니까.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레벨을 세우고 나서 거꾸로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측량을 진행할 건데 수백 메타를 진행을 할 건데 거꾸로 뒤로 돌아봤죠. 그래서 얘를 백사이트, 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시를 잴 때 여기다 세우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척, 스태프라고 부르는 이제 함척, 상자처럼 생긴 자입니다. 이 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 함척에는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여기다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눈금 위에까지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 밀리미터 단위까지 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센티미터 단위까지만 합니다. 뭐 밀리미터 단위까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거냐? 아니다. 우리는 땅을 그렇게 정확하게 재서 뭐 할 거예요? 산에서 10m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땅 높이에서 1m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오차까지 제거를 하려고 하면 평생 측량만 하다 말 거예요. 레벨 측량 하나. 자, 이렇게 뒤로 돌아본 점, 그래서 후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눈금이 2.2m. 그러니까 요거 기지점, 여기 이렇게 거꾸로 본 점 후시예요. 그럼 요 기계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다가 10m에다가 플러스 2.2m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기계의 높이는 12.2m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기계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기계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모르는 점들을 측량해 나갈 거예요. 모르는 점, 모르는 점. 그 얘를 모르는 점을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간다. for site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뒤에다 그렸어요. 그래도 모르는 점, 미지점에 대한 스타프 눈금을 우리는 전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거꾸로 여기 12.2m 기계고에서 전시 여기 0 눈금 놓고 여기 1.6m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딱 거꾸로 요 땅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땅의 높이. 요거 이기점은 중간점으로 바꿔야 되네요. 기계를 옮긴 점이 이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간점으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기점에 대한 표기가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데 여기 A 플러스 10은 A점 여기 그 기지점에서부터 플러스 10m 왔다는 얘기예요. 더 앞으로. 그래서 중간에 높이를 한 번 더 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20m마다 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기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중간점으로 쓰고 여기 역시 이제 중간점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땅의 높이는 거꾸로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기계의 높이가 나왔지만 이제는 이 땅의 높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12.2에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한 색을 써볼까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는 12.2 여기 점에 계산할 때는 요 땅 높이를 계산할 때는 A 플러스 10 지점의 요 땅의 높이는 12.2 기계고 IH에서 빼기 얼마가 들어가요? 1.6m. 그러니까 10.6m가 이 땅의 높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기계고를 구했고 이 땅에서 이거 더한 만큼 이 기계고에서 내려온 만큼 뭘 정했어요?
이 땅 높이 A점 A10의 이 중간점 A10의 여기 그 땅 높이가 10.6m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여기 교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림이 제가 그려서 넘겨준 거랑 이제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요. 이 그림만으로 설명하려니까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땅 높이 이렇게 이제 확인하셨으면 20m마다 이제 땅 높이를 재게 되는데 한 200m 가게 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 그리워지신다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거군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눈에서 멀어지면 기계를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계를 옮기는 점은 전시와 후시를 동시에 다 측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시를 측량해서 땅의 높이 알아야 되겠죠. 이 기점의 땅 높이 알고 다시 이 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거의 땅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고식 야장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기계 높이 알고 거꾸로 내려와서 땅 높이 알고 거꾸로 내려와서 땅 높이 알고 거꾸로 올라가서 기계 높이 알고 이렇게 요것만 순서대로 잘 할 수 있으면 레벨 측량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측량하고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식 책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객관식 책은 훨씬 더 잘 설명이 돼 있죠. 요런 그림들이 다 고쳐졌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뒤에 만드는 책, 뒤에 나중에 만드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주관식을 제가 먼저 만들었어요. 보통 실기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 점 읽어보시고 요 야장 기입하는 방법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것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얘를 검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검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승강식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고차식에 대한 설명. 승강식과 고차식의 차이는요. 고차식은 최종 지반고에만 관심이 있어요. 최종 지반고에만 관심이 있고요. 승강식은 중간에 있는 모든 지반고, 여기 A 측점 A부터 E까지 모든 지반고에 관심이 있다.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검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고, 요거 다시 레벨 측량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기계고 내려가서 전시, 올라가서 후시 보면 기계고, 요 땅 높이 TBM과 요거 이렇게 그 후시 확인하면 기계고, 기계고에 내려오면 요 땅 높이, 요 땅 높이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기계고, 여기서 다시 땅 높이, 땅 높이에서 다시 기계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어려우시다고요? 반복해서 한번 더 보세요. 자, 제가 레벨기를 들고 직접 한번 시연하는 거를 찍고 싶은데 레벨이 굉장히 유용한 기계거든요. 이제 바깥에 나가면 또 장비를 사야 돼요. 유튜브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자, 기고식 야장을 기입한 표입니다. 이제 요거 작성 한번 해보시고, 요거 이렇게 다 검사 한번 해보실 필요 있겠죠. 자, 기계와 시공의 장단점 읽어보시고요. 자, 정지 및 전압기계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가지를 쓰시오 또는 쓰고 설명하시오.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매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롤러가 들어가면 다지는 거예요. 컴팩터도 다지는 거죠. 자, 템퍼, 위아래로 막 두들기는 기계. 자, 정지 기계,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스크레이퍼. 정지 및 전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0.7 입방 이상의 버킷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불도저처럼 백호우 우리가 얘기하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도 정지 및 전압기계로 쓸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템핑 롤러인데요.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템핑 롤러. 그리고 여기 정지 기계, 땅을 다지는 기계, 모터그레이더, 백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6차 시는 마치고요.
7차 시에서 건설기계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